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우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을 온라인으로 치르셨잖아요. 제목이 열지 않는 전시였는데요. 저도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시의 퍼포먼스를 봤어요. 근데 영상 설치와 웹 커미션 작품이라는 서로 다른 질감의 두 작업을 온라인상에 겹쳐놓고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작가 입장에서 소감도 궁금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레지던시 경험과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전시까지 하신 경험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서로 뭔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었는지, 뭐 좀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온라인 전시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제 작품만 두고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작품을 제작을 했었는데 OSS에서 가장 첫 번째 행사로 진행했었던 액세스전은 이제 동명의 이름으로 같은 작품을 스크린 설치로 제작을 했었었고,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보여주기 힘든 물성이나 형태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네. 위한 전시여서 열지 않는 전시라고 전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설치를 해두고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참여한 거는 온라인에 특화된 작품으로, 기존 작업에서 작품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일종의 단서로 제공하듯이 색인화를 해서 보여주고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인덱스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어떤 가능성과 아쉬움에 대한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영상 설치 작품의 특성, 그리고 이제 권아람 작가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이 실제로 봤을 때 저는 그 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스크린하고 거울을 결합한 영상 설치 작업을 2017년 이후에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 개별 조각처럼 처음 보여주셨던 납작한 물질이 있었고, 이후에 전시 현장 공간과 갈수록 깊게 관계하는 형태로 발전을 한 걸로 봤는데요. 2018년 원앤제이 플러스 원에서 보여줬던 납작한 세계 전시에서부터 2019년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기획전 불안한 사물들을 출품했던 유령월하고 투명한 사물들, 그리고 같은 해 플랫폼을 기획전 가능한 최선의 세계에서 선보였던 AACTF 작품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았어요. 근데 이러한 영상 설치 작업에 대해서 스스로 스크린의 물씬성과 상품성을 드러내는 전략이라고 논문에 쓰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미디어 아트라고 불리는 작품으로 메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전략으로 네, 언급을 하셨는데, 형태 자체에서 나타난 아름다움은 분명히 작가의 메시지에 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작업을 해오면서 영상에서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작업보다는 그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매체인 미디어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매체론이나 미디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정보도 좀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작업의 주된 내용이 되고, 네. 형식적으로는 포장되거나 아니면 재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각적으로 뭔가 균형 있게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울이나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반사되는 특징들을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작품 내용과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 같은 것들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미디어의 이미지 생산 원리나, 그리고 미디어 기업들이 사실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철저한 연출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까요? 작업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단서들을 머릿속에 놓아두고 네. 그것들을
조립하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는 굉장히 것 같아요. 철저한 계획하에 네.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 논문을 읽으면서도 논문의 구조와 기법이라든지 그 소재의 어떤 그 단어의 어울림들이 어떤 거기에서도 구성을 좀 추구하시는 게 좀 느껴져서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그런 점이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이번 전시 얘기로 돌아와서 액세스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2014년 미완의 언어 작품에서 사용했던 그 바퀴 달린 지지체가 다시 등장을 하고 또 2019년 AAC-TF 작품에서 새롭게 재료로 선보였던 스테인리스 슈퍼 미러가 이제 전면에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바퀴는 2014년하고는 다르게 이제 수직으로 세워진 스크린 아래에 마치 발처럼 달려서 스크린의 이동과 설치의 변형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슈퍼 미러가 기존에 사용하셨던 아크릴 거울보다 훨씬 더 밀착해서 달라붙은 느낌이 시각적으로도 드러나면서 어떤 그 물성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조금 저한테는 좀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어떤 접속?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가 아니라 뭔가 외부와 관계 맺는 어떤 그런 인상의 제목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에 이제 그 사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 미디어의 일방적인 발신에 대응해서 사용자의 능동적인 쌍방향형 반응을 좀 은유적으로 제한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어가 보통 감정의 교류를 네. 위한 것으로 활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새로운 작업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언어가 감정의 교류를 잇는 도구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그것들을 능숙하게 도구처럼 다룰 네.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을 바로 만들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나 의미, 사운드 같은 층위들에 접근을 하게 됐었고 이 당시 이 작업도 영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그 문법 구조나 의미들을 관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고안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VJ랑 DJ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했었던 액세스 행사는 네. 동명의 이름으로 작품을 짓고 제 작품을 그 행사에 일종의 퍼포머처럼 역할을 하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작품이 그 행사뿐만 아니라 열리지 않는 오프라인 전시까지 동시에 선보여질 수 있도록 작품의 형태를 좀 고안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면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퍼포머로서의 어떤 역할을 상정을 하신 상태에서 이런 조형을 계획하셨다는 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흥미롭네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네. 이전에 제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개념이랑 제 작품이 행사와 오프라인 전시라는 특징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결과물이었었고 그리고 작품이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가면서도 네. 뭔가 퍼포머로서 역할할 수 있는 네. 부분들 좀 많이 고려해서 이전처럼 좀 바퀴 지지체가 다시 등장하게 네. 되지 않았나.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9년에 플랫폼 전시 연계 인터뷰 영상에서 그 당시 소감으로 저에게 가능한 최선의 세계는 늘 그랬듯이 지금의 작업 맥락을 잃지 않고 다음 작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좀 되게 약간 진심 어리게 다가왔어요. 네. 지금의 작업의 맥락을 잃지 않고 다음 작업으로 간다는 게 이제 점점 어떤 방금 얘기하신 그 미디어라는 또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방향이 좁혀지면서 가는 어떤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작업의 방향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작업의 맥락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걸 네. 좀 버렸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네.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중첩이 되면서 네. 내년에는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형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다양한 협업도 계획을 협업도 해볼 수 있을까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